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많아서요. 최대한 각설하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방송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어제 저희 시청자들로부터 좀 제보를 받았습니다. 친한동훈계 커뮤니티, 한컷이라고 하는 한동훈 씨가 만든 커뮤니티인가 봐요. 그런 곳에서 활동하시는 한동훈 씨의 팬클럽 분들이 저희 박민영 TV 채널을 아직까지도 테러를 하고 있다, 신고 테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씨 관련된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많이 심적으로 힘드셨나 봐요.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소고발 건들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씨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문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제보해 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좀 운영에 피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구독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나 어떤 채널 운영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거든요. 특별한 사유 없이 허위 신고를 남발해서 특정 채널, 특히 저희가 사업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박민영 TV 사업 운영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라서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과 똑같은 혐의인 업무방해죄로 법적 조치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마친 상태고요. 지금 여기 커뮤니티에 댓글 달아주신 저기 이제 그 게시물에 신고 완료했다 이제 이런 집단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테러를 했을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한동훈 씨 같은 이미 정치권에서 다 내다버린 그런 사람 하나 비호하겠다고 범죄의 의혹 뒤집어 쓰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저희가 방어적인 조치들은 또 필요하니까요. 또 저희 채널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에 피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좀 완충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도 덩달아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든든히 버티면서 채널 잘 키워가고요. 한동훈 씨 같은 정치권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 사료로서 오늘도 충실히 논평하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종편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이 종편, TV조선, JTBC, 채널A, MBN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방통위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허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폐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지상파는 재승인이라 그래서 사실상 그냥 재승인이 안 되는 극한의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은 유지가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종편은 재허가를 못 받으면 바로 방송 송출이 중단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요새 종편이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지만 시사 프로그램 많이 줄이고 있는 거 아마 목도하고 계실 거예요. TV조선, 채널A 할 것 없이 주말 시사 프로그램들 전부 다 폐지를 했고요. MBN도 뉴스파이팅과 같은 간판 프로들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이제 그 주요 방송의 어떤 타이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정치 관련된 키워드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낌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재명이 최근에 종편을 직격을 하면서 이게 종편 방송이 종합편성 채널인지 특정 정당을 위한 시사 프로그램 채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의식한 결과입니다. 시사 프로가 줄 폐지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특정 사람 같기는 하죠. 한동훈 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엎침대 덮친 격으로 JTBC 그리고 중앙일보가 파산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중앙일보는요. 중앙미디어 그룹이죠. 중앙미디어 그룹은 중앙일보를 포기하고 JTBC를 살리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종이신문 자체가 당장은 수익성이 낮지만 JTBC는 지금 너무 재정구조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지만
종이신문은 미래가 없다는 걸 중앙미디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중앙일보에서 종이신문 차원에서 뭐 유료 구독 서비스도 만들고 뭐 유튜브도 하지만 뭐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적자 폭이 크더라도 JTBC만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중앙미디어그룹의 스탠스인데, 이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JTBC를 살려보려고 해도 이렇게 엉망인 재정 상태까지 복원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TBC는 지금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재허가가 어려울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복병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종편 중에서 좌파 편향적인 방송은 JTBC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TV조선, 채널A, MBN만 남기면 우린 유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례적으로 우파 채널도 하나는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채널A와 TV조선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오고 있어요. 자, 이 차원에서 제가 전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동아일보 사설 여러분들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했던 이재명 현직 대통령 연임론에 대해서 맹폭을 가했는데 동아일보만 그 얘기를 못했어요. 다 이어지는 이야기죠. 왜 동아일보만 이 집권 여당의 실수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 논조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재명이 기자상 취소해라, 가짜뉴스다, 정정하라고 대놓고 직격을 하고 있는데도 왜 찍소리 한번 못 내는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현재 채널A의 어떤 지배구조나 경영 상태, 논조, 그리고 동아일보의 논조, 이 전반적인 방향이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겨누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칭 이제 과거 보수 우파 매체로 분류가 됐던 종편 채널들은 정권 견제, 권력의 견제라고 하는 본령을 망각하고 힘없는 야당, 제1야당 대표만 열심히 괴롭히면서 한동훈 개인 방송처럼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만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르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구체화된 이런 구상들을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치권 차원의 전원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경태 의원 관련 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징계를 앞둔 조경태 의원이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어제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죠. 여론조사에서 징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나 징계 받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제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공정에서 과반 이상, 반대보다 2배 가까운 수치가 조경태 징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경태 의원은 오히려 5만 언론 다 나가서 내부 총질만 계속하고 있죠. 오늘도 거의 생떼는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경선이 잘못됐으면 본선에서 바로잡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선에서 바로잡아야지, 당내 경선, 당원들의 선택 자체, 우리 국회의원들의 선택 자체를 정말 헌신짝 취급하는 이 태도가 한동훈 씨와 너무도 똑같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서 일찍 한동훈 씨가 조경태 의원에게 위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씨가 조경태 의원에게 선배님 힘내라, 조경태 의원은 우리는 함께한 동지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덤앤더머가 따로 없죠. 해당 행위한 게 자랑이라고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당내 경선에 불복해서 경선에서 이긴 박덕흠 의원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민주당에게 헬프를 요청을 하면서 이탈표를 달라고 했던 게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여러분, 한동훈 씨의 과거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동훈 씨가 지난 조기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를 했죠. 보통 패배를 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처럼, 안철수 의원도 패배를 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끝까지 김문수 후보 도왔습니다. 심지어는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모두가 상황실을 떠난 와중에도 안철수 의원 4시간 가까이 나홀로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동훈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한동훈 씨가 지난 조기 대선 때
자기 경선 떨어졌다고 새우깡 먹으면서 라방 찍으면서 그러게 제가 됐어야죠. 제가 됐으면 달랐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시덕거리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도만 했으면 저희가 얘기도 안 해요. 한동훈 씨 그때 부정경선론까지 주장하면서 제대로 악다구니를 썼죠. 저희 그 보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 행위자들은 반조직적인 성향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본인이 후보가 아니고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불만 삼아서 뭐든지 내가 아니니까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쏟아내는 존재, 이런 반조직적인 존재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씨 그때 부정경선론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기사 지금 보시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몇 명이서 짜고 사기쳐서 나를 이겨먹었다. 한동훈 씨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부정선거론자다, 뭐 극우들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정작 본인은 본인 선거 떨어지니까 사기쳐서 자기를 이겨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친한파들이 저한테도 무슨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음해를 했었죠. 그냥 본인이 당심에 소구를 못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이죠. 배신자라고 하는 본인의 과호를 본인이 답습했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유세장 나왔을 때도 김문수 후보 이름 석자 적히지도 않은 빨간 옷 하나 입고 나와서 한동훈 연호하는 한동훈 팬클럽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친윤 떨거지들이 어쩌고 저쩌고, 친윤 구태들이 사기 경선을 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퇴출시켜야 되고 민주당으로 가라, 그러면서 10분 동안 아주 일장연설을 했죠. 친윤 구태청산, 친윤 떨거지 이따위 이야기하면서 사기 경선 주장하면서 우리 후보를 도와야 될 조기 대선, 지금 저게 5월 24일 대선 일주일 남기고 저러고 다닌 겁니다. 저러고 김문수 이름도 안 적힌 유세복 입고 나와서 후보 바꿔치기가 어쩌고 저쩌고, 언제적 이야기를 합니까? 선거 일주일 앞두고는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을 텐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 경선이 어쩌고 친윤 떨거지가 어쩌고 그런 얘기하면서 총체적 해당 행위를 했죠. 이것만 가지고도 한동훈은 제명사유예요. 당원 게시판까지 갈 것도 없이. 이게 바로 우리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자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니까 조경태 의원과 끼리끼리 저런 문자 나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기를 빛내줄 수 있는 들러리 무대라고 생각을 하지, 본인이 떨어졌을 때 본인 대신에 당선된 후보들을 빛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씨는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주변 부들을 스태프 아니면은 피고인 취급이나 하는 광대 노름이나 하고 있다, 정치로 관심병 치유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제가 냉혹하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요, 내가 때로 주인공이 아니어도 때론 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오더라도 내 의견이 주류가 아닐 때가 있더라도 당론을 따라주고 우리 조직에서 뽑은 당원들이 뽑은 후보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맞다, 우리가 보수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대체 무슨 추태이자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망발입니까? 네, 그런 한동훈 씨가 오늘 또 토론회를 열었다고 해요.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이제 민주당에 토론을 해달라, 열심히 구걸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는데, 민주당이 토론에 응하지 않으니까 오늘 뭐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씨 토론 참 좋아해요. 토론 본인 잘하는 줄 아나 봐요. 네, 제가 누차 짚어드리지만 그렇게 깐족깐족대는 게 토론 잘하는 게 아니다. 안철수 의원처럼 밑줄 그어서 답변해보세요 한마디 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게 한동훈 씨 토론 수준인데 뭘 자꾸 토론하자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토론회 주제도 뭐 가관이에요. 보안수사 금지, 뭐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달고 지금 토론회를 열었는데, 오죽하면 TV조선의 진행자도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찬반을 전제하고 하는 거지, 애초에 범죄자 편에 선다고 단정 짓고 할 거면 토론회를 뭐 하려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이런 토론이었는데요. 네, 저는 토론 그 자체는 별 관심이 없고요. 뭐 내용상으로는 맨날 하나마나한 얘기 했겠죠. 여기 참여한 분들의 저는 참 면면이, 이게 조선일보에서 가이드를 줬던 이
정계 개편, 다당제 개편의 초석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들 좀 같이 창당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친목도모를 하고 있는 건가? 민주당도 관심 없고 국민의힘도 관심 없는 무소속 후보의 이런 공허한 메아리 현장에 대체 무슨 목적으로 찾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명단이 뭐 좀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저기 사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 뭐 김혜지 의원부터 대표적인 뭐 친한파 의원들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같이 창당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저기 또 의외의 인물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이 김기현 의원이 또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 중진이신 김기현 의원님. 대체 저기서 뭘 하시는 건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최근에 친한파들을 중심으로 그런 지라시가 있었죠. 저희 박민영 TV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씨가 직접적인 복당이 어려워지니까 한동훈 복당을 공약할 수 있는 대리인, 중진급 대리인을 세우려고 하고, 그 대리인을 추대하기 위해서 당원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지가 돌았는데, 제가 그때 울산의 모 의원이라고만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특정을 안 하더라도 특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기현 의원께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김기현 의원이 저희 지난 총선 때 원래 지난 총선 22대 총선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체제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당 대표였잖아요. 그때 많은 당원들께서 과반 넘는 지지를 보내주셨죠. 그때 김기현 의원이 돌연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상황을 정확히 제가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자면요, 당시 김기현 의원에게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김기현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김기현 의원에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구를 내려놓고 당권을 잡고 공천권 행사하면서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헌신을 할 건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지선다가 있었죠. 근데 그때 김기현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제 개인적인 유감입니다, 지역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권을 포기하고 페이스북으로 사퇴를 하고 울산 지역구를 선택을 해서 지금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죠. 4선 국회의원이 되셨죠.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간 한동훈 씨가 공천부터 선거 캠페인까지 총체적으로 말아먹어서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의 의석 상황이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 혹시 차기 당권 도전하고자 지금 이렇게 친한파들과 가깝게 지내는 거라면, 어차피 장동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주류 당심들은 등에 업을 수가 없으니까 한동훈 표라도 받아보겠다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라면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처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지난 총선 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결기 있게 총선 지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를 선택을 했던 국회의원, 중진급 의원이 이제 와서 한동훈 때문에 몰락한 국민의힘을 장독 대표가 어떻게든 부여잡고 이끌고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한다? 이건 너무 정치 상도이에 안 맞는 행동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울산 지역의 다른 여러 의원들도 이 김기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목소리들이 저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영원한 적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정치 격언상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동훈 같은 자와, 그러니까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복당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복당을 약속하고 그 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야합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울산 지역 의원들의 성토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책임 정치, 우리 중진들 그런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보수의 본령은 책임과 품격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책임 있는 모습이고 품격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진으로서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중진급들이 모여서 1.5선 당대표, 당원 중심으로 정당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중진의 품격이고 책임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우리 당원들과 함께 정당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진의 품격이자 책임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토론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을 수가 있는 이런 불편한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한동훈 씨와 야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창당할 거 아니면 우리 김대중 칼럼니스트, 김대중 논설위원 말처럼 조선일보 코칭해주는 것처럼 창당하실 거 아니면 이런 무소속 후보와의 연대는 좀 자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권영진 멱살 파동, 권영진 의원의 멱살 파동 때문에 스텝고인 대안과 미래,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얼마나 구태스러운 기득권 조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짚어봤죠. 이 젊은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뭐만 하면 나가라, 사퇴해라, 청산해라 하더니 정작 본인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멱살잡이에 대해서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조은희 의원 등 이 대책 없는 미래 소속 의원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실망을 했고, 이러니까 자칭 소장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이 지금 이제 기자들, 언론들 사이에서도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대안과 미래 그리고 오세훈 시장 전부 다 정작 이 주류, 우리 당심을 받드는 지도부를 공격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신뢰를 너무도 잃어버렸다. 본인들부터가 당원 지지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논조를 바꾼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장동혁 당대표가 팬덤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신동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칼럼까지 내놓으면서 이제 정치권 내 이 구태 기득권 의원들, 중진들, 참 이상하죠. 우리 당은 중진들이 나서서 1.5선 당대표와 30대 이런 새로운 세대의 이런 어떤 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오히려 팬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사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 팬덤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리고 저는 당원 중심주의를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당원이 팬덤이면은 그게 곧 민심을 받드는 대권주자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팬클럽 정치라고 하는 건요, 배현진 의원처럼 10만 팬클럽 회원수 앞세워서, 위드훈이 10만 팬클럽 앞세워서 한동훈 인기 많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팬덤이라고 하는 호칭 붙여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당심을 받드는, 당원들의 니즈를 받드는 그릇으로서의 장동혁 당대표가 우리 우파 진영 내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어떻게든 사태를 비틀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계속해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짚고 견제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어떤 정계 개편 신호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에도 많은 시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변화는요,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 2번이라고 하는 정말 쓰디쓴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당이 변해야겠는가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당이 어떠해야 우리가 정권을 창출했을 때 정권 창출한 것 그 이상으로 정권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인식이고 시대적인 과업입니다. 그 시대 과업에 우리 2030 세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지지율을 장동혁 당대표를 중심으로 구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내부 투쟁이라고 하는 것, 다소 피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고 값진 세대교체, 시대교체의 과정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4,200분 넘게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7만 구독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500분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7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10만 구독자 달성하면 새로운 이벤트를 할 건데, 또 오늘 또 김효은 대변인께서 수제 케이크를 또 만들어서 10만 구독자 때 또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10만 구독자 이벤트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꾸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박민영 TV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